105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만족할 때 다음 극한값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즉 샌드위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fx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fx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벗기면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 알맹이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fx의 범위를 찾아보면 양변에 4x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x 마이너스 1, 여기는 4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fx의 범위를 찾았는데 우리는 fx의 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양변을 바로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수 x는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4x-1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x가 어떤 음수보다는 크고 어떤 양수보다 작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좌변, 중변, 우변을 모두 다 제곱을 하면 여기는 25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되어서 이렇게 바로 4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라면 제곱을 하면 4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x 범위 안에는 바로 0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우리가 제곱을 하면 여기를 4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제곱을 했을 때의 최소값은 0이 되니까 0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고 2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x-1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4x-1이 양수라고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되냐면 나중에 극한값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양수의 값만 가지겠죠. x 값이.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제곱해 주면 이 자체는 뭐가 된다? 이제 4x-1의 제곱이라고 되고 여기는 f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된다? 바로 4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달아 놓아야 되겠죠. 즉, x가 뭐보다 클 때, 4분의 1보다 클 때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서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는 주어진 게 분모의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눌 때도 조심해야 되죠. 얘가 음수면 부동 방향이 바뀌고 양수면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요. 이놈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두 배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될 것이고, 상수로 놔둬 버릴게요. 그럼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우리가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반이 얼마입니까? 반이 만약에 4분의 1이니까 반의 제곱은 1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6분의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을 빼줌으로써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x-4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데 여기가 5가 되니까 5는 8분의 40이니까 8분의 40에서 바로 8분의 1을 빼주니까 8분의 39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두 배를 해줘야 되죠.
자, 이 2차 부동, 이 2차식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완전 작업을 만들어 주기 싫으면 여기서 이놈을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자,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판별식을 구해보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는 2가 되고요. C는 5가 되어서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흑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이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로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X축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이 이차함수의 Y값은 항상 무슨 값을 가지겠습니까? 양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자, 좌변과 중변과 우변에다가 모두 다 무엇으로 저 2차식으로 뭐 한다? 나누어 줘도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2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자, 모든 식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극한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뭐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자, 리미트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생긴다? 바로 등호가 생기니까 이꼴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 즉 2차만 남겨두고 나머지 1차들은 다 뭐 해주면 된다? 지워주면 된다고 했죠. 영향력이 가장 센 것만 놔두면 되니까. 그럼 얘가 16x 제곱이 되죠. 따라서 2x 제곱분의 16x 제곱이니까 x 제곱을 약분하면 2분의 16 바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각각 해보면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좌변과 우변에 바로 극한값이 8이니까 바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바로 이 중변의 극한값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4분의 1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을 제곱했을 때 만족해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바로 양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단 다음에 이렇게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바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A 좌표는 3,2고 P 좌표가 바로 이 A의 X 좌표인 3보다 큰 쪽에 P에 이렇게 좌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순의 반을 H라고 하고 A에서 PH의 수순의 반을 내렸을 때 그 점을 바로 수순의 반을 Q라고 했을 때 바로 AQ와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해서 바로 극한값을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AQ와 PQ를 바로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 좌표가 X, Y잖아요. 자, 그러면 Q 좌표는 일단 X 좌표가 무엇이 됩니까? X가 되겠죠. 자, P의 좌표가 바로 X, Y인데, Y를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되겠다? 2x-2로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H좌표는 x, 0이 되고요. Q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수선을 내렸으니까 Q는 PH의 바로 X좌표와 동일하고 Y좌표는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기 때문에 AQ와 X축은 평행하죠. 따라서 Y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준다면 자, AQ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요. AQ의 길이는 바로 X축과 평행하니까 X좌표의 차가 되어서 X-3이 되겠네요. 자, PQ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얼마가 된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바로 x가 3에 대한 우극한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3을 먼저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분자도 0이고 분모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루트 6-2가 4니까 루트 4는 2니까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자, 루트가 있으니까 0분의 0꼴에 바로 루트인 바로 무리식이 있을 때는 분모 분자를 유리화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 분자에 바로 분모에다가 바로 그 가운데 부호를 바꾼 바로 루트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자 분모는 합차에 의해서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가 2x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분모는 어떻게 된다? 자, 2배의 x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3에 대한 우극한일 때 바로 0분의 0꼴의 주범인 바로 x-3이 약분됨으로써 우리가 0분의 0꼴을 탈출했네요. 따라서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바로 루트 4니까 2 플러스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 = 2x 제곱 그래프 위에 p 바로 t, 2t 제곱이 있습니다. 자, P를 지나면서 이 OP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바로 Y절편을 FT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바로 T가 0으로 갈 때 FT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Y절편을 바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내면 되겠죠.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관계는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원점과 바로 P를 지나기 때문에 자, 기울기는 바로 T분의 2T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T분의 2T 제곱이 되어서 T 하나씩 약분해지면 바로 기울기가 2T가 되겠네요. 바로 OP의 기울기가 2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으로 만나니까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하나의 기울기를 찾았으면 그놈의 바로 기울기의 역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부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 즉, 이 직선의 바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찾으면 되니까. 자,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억나나요? 마이너스 2t분의 1 기울기에다가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이 직선이 지나는 점도 p점이니까 x좌표 플러스 y좌표인 2t 제곱을 적어주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기울기가 주어졌고 지나는 한 점이 바로 무엇이다? t, 2t 제곱이니까. 맞죠? 자, y는 기울기에다가 x 마이너스 지나는 x좌표 플러스 y좌표를 해주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y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y절편은 x가 0일 때 y좌표, 그 y좌표를 바로 FT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따라서 전개하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면서 TT가 약분되니까
바로 플러스 바로 무엇이 된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2t 제곱이 바로 이 직선의 y 절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y 절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조금 상수들은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 점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t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y좌표는 0,ft죠. 그러면 이 점과 P점의 기울기를 바로 적어보세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x좌표의 차는 t에서 0을 뺐다면 y좌표는 2t제곱에서 바로 y절편 ft를 빼면 되겠죠. 그게 바로 기울기보다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분모가 무엇입니까? t죠? 분모가 t니까 tt를 약분할 수가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2t제곱 마이너스 ft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t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2t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y절편을 t로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극한만 찾으면 되니까 t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바로 극한값을 찾아보면 t가 0으로 가버리면 얘는 0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극한값은 얼마다? 2분의 1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자, 두 점 사이에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니까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y절편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10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있는데요. x 이퀄 ay의 거점을 바로 라지 A, 라지 B라고 할 때 OA 길이에서 OB 길이의 차이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OA-OB를 자,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A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X 좌표가 K니까 Y 좌표는 루트 4K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B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X좌표가 K니까 Y좌표는 루트 K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OA-OB니까 OA는 어떻게 되죠? 원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루트 원점이면 이 X좌표만 제곱해주면 되죠. 플러스 y좌표만 제곱해주면 되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4k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O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원점하고의 바로 거리니까 x좌표를 제곱하면 되고 그러면 k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y좌표 하면 루트 k를 제곱하면 k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값이 바로 OA-OB인데 여기에 리미트 K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무리식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죠. 따라서 뭐 한다? 분모를 일로 보고 분자를 유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분자 유리하면 분모에는 반대를 적어주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분자는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4K가 되고요.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K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K제곱 K제곱이 없어지면서 4K 마이너스 K인 바로 3K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자의 3K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을 유리화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 바로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어떻게 하라? 영향력이 가장 큰 것만 놔두면 되니까 4K와 K는 사라지게 되고요. 없애도 되겠죠. 자, 영향력이 가장 큰 것만 놔두면 되죠. 그럼 루트 K 제곱은 절대값 K인데 K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K라고 보고 K라고 보면 분모는 2K가 되고 분자는 3K가 되니까 KK 약분을 하면 이 극한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돼서 그것을 두 배 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결과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두 배에. 자, K에 대한 2차, K에 대한 2차. 2차항의 개수가 일일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루트 2차항의 개수 1분의 자, 1차항의 개수의 차를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4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와 2가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로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피에 대하여 점피와 원점 O를 지나며 중심이 Y축에 있는 바로 원 C가 있습니다. 이때 점피가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따라서 자,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죠. 자, 바로 원점 O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중심의 좌표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Y 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극한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구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바로 극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P점을 선생님이 자, P점을 이렇게 T 콤마로 두겠습니다. T 콤마. 그러면 Y좌표는 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T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인 이 점 C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찾으니까 이 점시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시의 y좌표는 그대로 y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y는 이 2차 함수에 있는 y와는 다른 y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y를 뭐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얘가 원이니까 원은 반지름이 항상 어떻습니까? 같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반지름과 이 중심에서 점 P까지의 반지름이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Y가 되니까 바로 이 반지름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가 되겠네요. 그죠? 루트 바로 x차의 제곱이니까 t 제곱이 되고요. y차의 제곱이니까 바로 y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에 바로 무엇이 되겠다? 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y에 대한 y를 바로 표현해야 되니까 양변의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는 사라지고 자, 이 식을 전개해버리면 되겠네요. 전개하면 y제곱은 t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분의 1t의 4제곱에다가 이 짠짠을 하면 이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바로 t제곱 y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제곱, y제곱이 하나 없어지므로 우리가 y꼴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t제곱 y는 t제곱 y를 이항했습니다. 바로 t제곱 플러스 4분의 1t의 4제곱이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y는 어떻게 표현된다? t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되고요. 자, 뒤에는 t 제곱으로 나누면 4분의 1 t의 제곱이죠. 4제곱이니까 제곱으로 나누면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y의 극한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피가 이 이차함수를 따라서 어디에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p가 점점점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x 좌표가 점점점 작아져서 이 x 좌표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바로 원점인 이 O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p의 x 좌표가 t니까 이 말 뜻이 바로 t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바로 y의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놈의 극한값인데 리미트 누가 전피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전피의 x좌표인 t가 바로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y의 극한값을 찾으란 말은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0으로 가까워지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은 최종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원의 성질이죠. 바로 반지름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바로 y를 무엇으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요 문구는 바로 리미터 t가 0으로 갈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11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하나 있어요. 그 원 위에 점 A가 있는데 이 점 A를 중심으로 자, 반지름이 바로 0과 6 사이. 물론 이 원보다 바로 더 클 수는 없겠죠. 반지름이 바로 0과 6 사이. 0과 6 사이면 얘가 더 6까지면 이 원을 넘어서지는 못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럴 때 원과 만나는 점이 PQ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AB가 지름일 때 이 원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SR이라고 하면 바로 이 극한값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넓이를 무엇으로 R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자고면에서 반지름이 R이니까 이 AP도 R이 되고 AQ도 R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AB가 지름이니까 P와 Q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연결을 해보면 얘는 바로 현이 되겠죠. 두 원의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바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직으로. 자, 이 점을 잠시 선생님이 H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APQ 삼각형이 있죠. APQ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맞나요? AP와 AQ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 삼각형 왼쪽과 여기 있는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현을 수직 이등분함으로 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도 어떻습니까? 바로 R에서 이 R은 이 바로 AR 지름 위에 있기 때문에 반지름 위에 있기 때문에 이 PH와 AQ도 수직이 되어서 이 바로 PR과 QR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이 또한 삼각형이 무엇이 된다?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PRA 삼각형의 넓이와 바로 QRA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또한 이 삼각형 두 개 자체도 바로 이 R과 R의 길이가 같고 PR과 QR의 길이가 같으면 AR이 바로 공통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삼각형만 구해서 두 배만 해주면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넓이를 R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하나의 삼각형에서 이 밑변이 R이기 때문에 높이만 구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현이 수직이 이등분되니까 요 pH 길이만 여러분들이 R로 표현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해결은 되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 이 ARP도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R과 R의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서 이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심 O에서 이 P까지 연결해 버리면 이 길이 또한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삼각형 POH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삼각형 APH도 직각삼각형인데 이 pH가 어떻습니까? 이 pH가 왼쪽, 오른쪽 모든 직각삼각형에 바로 공통변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얘가 둘 다 직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용하는 게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 pH의 바로 길이를 우리가 R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OA도 3이거든요. OA도 3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AH를 잠시 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O에서 H까지는 3에서 A만 빼면 되니까 3-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pH가 공통변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이용해 준다면 여기서 pH의 길이의 바로 제곱으로 바로 표현해 볼게요. 표현하면 여기는 바로 빗변인 3의 제곱에서 이 밑변인 3-a의 제곱을 빼준 것을 바로 각각 제곱을 빼준 것이 바로 pH의 길이가 되고 이번에는 왼쪽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밑변은 a가 되니까 a 제곱을 빼준 것과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은 결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pH가 두 직각삼각형의 공통변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이게 서로 같으므로 우리가 R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보면요. 9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A 제곱인데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6A가 되어서 플러스 6A가 되겠죠. 이게 바로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99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 없어져서 바로 a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6분의 r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6분의 r 제곱 여기 a 자리에 우리가 6분의 r 제곱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다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pH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pH의 제곱은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r 제곱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a 제곱을 빼야 되겠다. 그 a 제곱이 바로 6분의 r 제곱이니까 바로 6의 제곱 36분의 r의 제곱인 바로 r 4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pH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 pH는 자, 루트를 취해서 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6으로 통분해 볼까요? 36으로 통분해 버리면 여기는 36R 제곱이 되어서 R 제곱으로 또 묶어주면 여기가 36이 되고 뒤에는 바로 R 제곱으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36이니까 앞으로 6으로 나오고 자 분자는 루트 R 제곱인데 루트 R 제곱 R은 양수니까 R 제곱이 나와서
6분의 R에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으로 바로 pH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높이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SR을 한번 구해보면요. SR은 자,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R이잖아요. 밑변이 R이고 자,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R에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위아래 삼각형 두 개니까 2를 곱해줘요. 두 배를 해줘야 되면 2와 2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6분의 R 제곱에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으로 바로 넓이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에? 분자에 들어가겠네, 이거죠. 근데 얘를 누구로? 루트 6-R로 나누어 지우니까 바로 분모에 뭐를 쓰고 6-R을 쓴 다음에 리미트 R이 6에 대한 작은값, 즉 좌극한을 물어보게 되네요. 그러면 R이 6이 되어버리면 분모도 0, 분자도 0이 돼서 0분의 0꼴을 탈출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분자의 이 루트 36 마이너스 R 제곱은 합차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분자만 다시 표현한다면 R 제곱에 루트 6 마이너스 r과 6 플러스 r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루트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각각 루트를 취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여기에도 루트 취하고 여기에도 루트를 취해버리면 바로 루트 6 마이너스 r이 서로 약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0분의 0꼴을 탈출했고, 그러면 분모는 남는 것이 6이 남고요. 분자는 R이 6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6을 넣으면 루트 6 플러스 6, 12가 되겠죠. 그러므로 6, 6이 약분되면 6 루트 12가 되는데 루트 12가 2 루트 3이니까 6과 곱해서 바로 12 루트 3이라는 극한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넓이를 R로 표현할 때 밑변은 아니니까 높이만 우리가 무엇을 R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바로 이 왼쪽의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에 바로 이 공통변이 PH이므로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을 이용하여 바로 A를 우리가 여기에 일단 밑변이 하나 주어져야 되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 전체는 3이지만 각각의 직각삼각형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길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A라는 문자를 하나 사용해서 이 밑변 A를 바로 R로 나타내니까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높이를 R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B 단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자, C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